네, 안녕하세요. 강구룡입니다. 어, 강구룡의 디자인 읽기 시즌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디자인 읽기 시즌 1을 제가 작년 12월까지 하고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다시 시즌2를 하게 됐습니다. 디자인 읽기 시즌 1에서는 제가 디자인 책이나 디자인에 대한 생각, 디자인의 소개 등등을 많이 해드렸다면은 시즌 2에서는 디자이너 한 개인 또는 어떤 단체의 작업을 위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명의 작가를 좀 선정해서 한 번만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한 20분 단위로 지난번에 너무 길어가지고요. 한 20분 단위로 1, 2, 3부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해주면 좀 더 여러분들도 보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작가는요. 여기 지금 보시면 하먼 림뷰르흐라는 사람입니다. 조금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덜란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제가 옆에 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좀 키워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자, 요 사람이 이제 하먼 림부르흐라는 사람인데요. 저도 발음이 좀 안 되니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 하먼의 작업은 떻게 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더하고 모으고 수집하기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즌 1에서 제가 타입 디자이너나 뭐 레터링 아티스트 이런 식으로 글자에 대한 걸 좀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이번 시즌 2의 첫 그 포문을 여는 이 하먼 림버흐의 작업은 어, 일러스트레이션에 좀 가깝고 또는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독특한 방법을 갖고 있어서 소개를 해 주려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만들 때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사진을 찍거나 다양한 방법들을 취하시겠지만 공통점은 뭔가 이게 그려야 되거나 창작을 뭐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행위가 들어가는데요. 하먼 림뷰르의 작업의 특징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수집을 해서 분류를 해서 형태를 만드는 그런 독특한 어떤 자기만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일단 하먼 림부르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작업을 했는지 좀 먼저 짧은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하먼 림부르의 작업입니다. 되게 어, 반짝반짝 움직이는 스톱 모션 같은데요. 이거는 어떤 한 전시장을 위해서 요 어떤 나무 박스에 자기가 했던 포스터와 작업들을 다 모아가지고 설치하기 편하게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어 온 거예요. DIY 키트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보시면 그동안 했던 작업들을 이렇게 설치도 해놓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벽면에다가 어떤 그리드를 짜서 포스터를 이런 식으로 붙이고 있죠. 지금 보시는 이런 작업들이 하먼 림뷰르의 작업입니다. 어떤 새를 이용한 이런 포스터, 로드킬을 반대하는 어떤 내용들, 어떤 페스티벌 브레다라는 어떤 행사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보시면 하먼의 작업인데 되게 독특하죠, 그렇죠? 마치 만화책 같기도 하고 알록달록하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이런 A0 사이즈 정도 사이즈를 제일 많이 쓰는데요. 쉽게 말해서 포스터를 주로 이용을 해서 어떤 메시지를 창출하고 이미지를 만드는 이미지 메이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페스티벌이나 축제와 관련된 어떤 그래픽이나 아이덴티티를 이 포스터 형식을 통해서 많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다양한 뮤지션과 음악 그리고 작곡가 어떤 작가들을 라이터들을 위한 어떤 커넥션을 일으켜주는 그런 페스티벌도 상당히 많이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화와 관련된 일들의 그래픽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작업들이 매우 다양하고 화려해 보입니다. 이 하먼 림버의 어떤 홈페이지를 잠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이 방송 끝나고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하먼 림브라라고 입력을 하면 여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게도 하먼의 작업은 만약에 이 작업이 궁금하다라고 해서 Read the Rest of Story라고 누르게 되면 다른 작가와 다르게 작업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작업을 만드는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볼 작업은 여러 가지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잠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짧은 어떤 이야기나 어떤 배경을 좀 알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하먼을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이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나 이런 것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지금은 한국 나이로 한 52, 52세가 좀 됐는데 약간 좀 나이는 들었지만 상당히 체구도 호리호리하고 상당히 부지런하게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몬의 작업은 아까도 봤던 포스터 형식이기 때문에 직접 모든 걸 다 만들어서 인쇄 베이스로 작업을 합니다. 실제로 작업하는 시간의 절반은 컴퓨터를 만진다면 절반은 다 진짜 실크 스크린을 하는 거예요. 주로 쓰는 방식이 이제 실크 스크린인데 그 자기가 이제 그 게르트 리트발트 아카데미라는 그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거기서 이제 그 인쇄 마스터를 만나서 어떤 실크 스크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어떤 도움을 받았고 본인 스스로도 많이 이제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보통 자기 작업을 직접 이 하먼 같은 경우는 실크 스크린으로 직접 찍어냅니다. 보통 디자이너는 컴퓨터 작업만 하고 이제 인쇄소에서 작업을 맡기게 되는데 하멀 림브의 작업의 가장 큰 어떤 장점은 이 색깔과 또는 어떤 색깔이 내는 방식 또 형태를 찍어서 만들어내는 방식이 자기가 실크 스크린을 매우 전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색을 활용해서 찍는다던가 예를 들어서 아주 다크한 아주 딥한 블랙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공정을 거쳐야 되고 그걸 위해서 내가 그래픽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모든 방법들을 다 습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먼의 어떤 유튜브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실제로 자기가 이제 그 망을 떠서 이렇게 유착을 시켜가지고 물 세척을 한 다음에 실제로 그 이미지를 이게 우리가 실크 스크린 한다 그러죠. 보통 티셔츠 찍을 때 이렇게 밀어가지고 포스터를 만드는 어떤 과정들을 본인 스스로 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이제 포스터를 만들고 찍어내기 때문에 훨씬 더 자기가 원하는 의도 또는 그 끝까지 결과물 제작물 끝까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그래픽 디자이너보다 훨씬 더 실물이 더 매력적이고 또 작업 과정도 인쇄의 바탕을 뒀기 때문에 되게 체계적으로 형태를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양력을 좀 읽어보면 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어떠한 그 패키지가 있는데요. 지금 하모는 이런 식 어떤 그 식품에 가서 나오는 어떤 패키지, 편의점에 나오는 어떤 뭐 스낵의 어떤 캐릭터 이런 것들 굉장히 집착해서 모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길을 가다가 또 되게 예쁜 티셔츠가 입고 있는 사람한테 양해를 구해 사진을 찍는다던가. 근데 그런 어떤 다양한 이미지를 모아서 나중에 자기 어떤 포스터의 소스로 씁니다. 그래서 하몬의 작업은 그냥 즉흥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자기가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물고기도 모으고 여기 밑에 보이는 이런 어떤 미셸랭 타이어에 있는 캐릭터도 모은다든지 각각 그런 걸 모아서 지금 아래와 같이 어떤 자기 어떤 페스티벌이나 요청이 들어올 때 관련된 주제가 맞다면 그 캐릭터들을 이제 차용해서 샘플링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자기가 형태를 만들다기보단 관계가 없는 다른 분야의 어떤 이미지들을 가지고 와서 재결합을 해서 형태를 만드는 독특한 어떤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뭐 작업도 좋지만 전 개인적으로 하모니 마지막 사진이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너무 좋아했었는데요. 잘 보시면 이렇게 하이킹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캠핑도 하고 또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작업 중에 로드킬을 방지하는 그런 포스터도 만드는데요. 하모니 작업이 상당히 유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연 친화적이고 그런 또 환경에 대한 또 생각도 있는 그런 마인드는 이런 어떤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실질적으로 하몬의 어떤 작업가 얘기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잠깐 짧게 한번 저기 그 텍스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제가 하몬을 알게 된 거는 이 개인적인 어떤 관심보다 더 컸던 게 제가 한 3, 4년 전에 이 위트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걸 이제 유어마인드 1호 디자이너로 같이 제가 썼는데요. 제가 했던 거는 그 위트 그리고 디자인 쪽에서 이제 좀 위트 있는 디자이너를 좀 소개해 주는데 좀 많이 중점을 뒀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하몬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서 난 당신 작업의 프로세스가 너무 궁금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만드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고요. 하몬이 친절하게 이제 다양한 어떤 방법들, 그 위트 있게 어떻게 자기는 만드는지 그런 인터뷰를 좀 해줬습니다. 쭉 들어가 보면 어,
책에서 이제 더하고 모으고 수집하기라는 그 파트에 제가 하몬의 작업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더하고 모은다는 그 개념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디자인은 끊임없이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분류하고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뭐 핀터레스트가 너무 많아지고 또 비엔스 같은 그런 사이트가 너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쉽게 수집을 하는데 그런 남이 만든 작업보다 그 이전에 어떤 로우 파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스스로 어떤 형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취미들이 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그 쓰레기를 모으는 좀 취미가 있어서 지금 보신 오른쪽에 제가 추팝 주스를 먹어서 이제 그 스캔했던 어떤 형태, 질감들, 그 다음에 어떤 오렌지 주스를 먹었을 때 그 밑에 그 이게 인쇄 마크 이런 것들도 한번 모아봤고요. 또는 맥도날드를 먹었을 때 이 밑에 있는 어떤 번호들 그리고 이런 스크래치 또는 타이포그래피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저도 뭐 포스터를 만들고 또 관련된 작업을 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수집이라는 게 단순한 그 지금 이 수집은 단순한 취미 이상으로 작업 결과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습관이라는 게 오늘 먼저 여러분한테 말해주고 싶은 첫 번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디자이너는 뭔가 새로운 것을 뭔가 만든다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을 새롭게 발견을 해서 재결합하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작업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여기도 보시는 이런 작업들도 하모니 이제 한 첫 번째 작업인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작업들도 다 이제 모아서 했던 작업이에요. 먼저 이 작업 이전에 제가 한번 하몬의 어떤 인터뷰를 좀 볼게요. 제가 실제로 이제 하몬 림브루한테 그 요청을 했을 때 이런 사진을 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고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지도 제작자로 일을 했대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지도에 보이는 어떤 이런 뭐 맵이나 또는 거기 필요한 이제 아이콘들 또는 다양한 어떤 기호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디자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어떤 그 어떤 공간이나 자연들을 되게 체계화해서 좀 깔끔하게 뭔가 표현하는데 예전부터 많이 숙련이 돼 있던 것 같아요. 이분은 네덜란드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게르트 리트벨트 아카데미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디자인 학교죠. 거기서 이제 디자인 학교를 나왔고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리차드 니센이라는 동문과 함께 골든 마스터라는 그 그래픽 듀오도 결성을 합니다. 근데 오늘 하먼에 대해 좀 더 집중해서 얘기하자면 그 와중에 이제 하먼은 특히 이제 이런 이미지를 수집해서 재결합해서 어떤 그래픽 포스터를 만든다던가 어떤 우표도 만들다던가 어떤 패키지도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에 워낙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먼의 작업은 어떤 타이포그래피나 이런 것도 물론 재밌지만 특히나 이 이미지를 만드는 또 이미지를 결합해서 심볼을 만들거나 또는 이미지를 캐릭터를 이용해서 어떤 다양한 어떤 페스티벌의 목적에 맞게 어떤 요소로 쓴다거나 이런 어떤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특히 림브르의 작업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지금 보시는 그 실크 스크린에 상당히 정통해 있다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실크 스크린 하면 옷에서 뭐 이렇게 티셔츠에 미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 이 하먼 림브르한테 실크 스크린은 그 작업 이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A0 사이즈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인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출력에서는 A1 정도 사이즈 이상 넘어가게 되면 컨트롤이 힘든데 시크 스크린은 그 사이즈 제약이 훨씬 더 유연하죠. 그래서 아주 큰 작업들은 보통 시크 스크린을 하게 되는데 예전부터 이런 시크 스크린에 정통했기 때문에 하물 작업은 거의 A0 이상의 아주 큰 작업들을 거침없이 찍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크 스크린의 바탕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떠오르고 그리고 그래서 색깔이 막 겹치면서 독특한 색깔을 내거나 어떤 선이 겹쳐서 패턴을 만든다든가 등등의 형태적 실험을 아주 학생 때부터 치밀하게 어,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그런 어떤 첫 번째 어떤 기술적인 측면도 좋아하지만 두 번째도 좋아하는 거는 어떤 내러티브 같은 거예요. 하먼 인브로의 작업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작업이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자기만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냥 어떤 컨셉을 잡아서 어떤 컨셉추얼한 작업을 하는 작가가 아니고요. 내가 만약에 어떤 뭐 아이를 위한 우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그 아이의 캐릭터를 내가 어제 먹었던 슈퍼마켓에 어떤 패키지에 나왔던 봤던 그런 아기 캐릭터를 이용하겠다 해서 되게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어떤 작업의 이야기로 끌고 와서 형태의 어떤 작업의 형태로 쓰거나 또는 특히 콜라주를 통해서
전혀 상관없는 캐릭터들 결합을 해서 자기 어떤 프로젝트에 독특하게 사용하는 아주 신기한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하먼의 작업은 일상에서 발견되는 패키지의 로고나 상품의 이미지를 콜라주하거나 쥐어짜서 새로운 어떤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이게 아마 그 작업의 두 번째 독특한 내러티브가 가지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먼의 작업은 기본적으로 인쇄물을 이용해서 이제 그거를 포스터 외에도 어떤 벽면에도 설치하고요. 예전에 지볼트 하우스라는 어떤 그 문화 단체의 공간을 위해서는요, 어떤 전시 그래픽을 이제 모빌까지도 설치해서 되게 입체적인 작업까지도 뻗어나가며 되게 운신의 폭이 큰 어떤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하르먼 림브로는 지금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어떤 실크 마스터, 실크 스크린 마스터 또 그리고 이제 예술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 그 작업 보시면 게르트 리트벨트 아카데미 학교 안에 하르먼 림브로가 운영하는 그 실크 스크린 그 워크숍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거기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만들더라고요. 근데 재밌었던 게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내가 이 책을 쓰고 이제 수집이라는 어떤 파트에 당신의 작업의 어떤 가정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수집을 해서 형태를 만드는지 그런 걸 요청했을 때 하먼이 처음에 보내준 작업이 이 사진이에요. 지금 보시면 하먼 림브로의 스케치라는 건데 하먼은 지금 보시면 되게 재밌게도 이렇게 뭐 약간 알라딘 램프도 그린다던가 이런 휴대폰, 랩탑 이런 식의 것에 되게 독특한 어떤 아이콘을 이제 사람처럼 뭐 인화해서 그림을 그린다던가 이건 포스터 작업의 어떤 중간 스케치 같은데 작업의 어떤 대략적인 스케치를 위해서 이렇게 펜으로 그리는데 마치 어린아이처럼 되게 재밌죠, 그쵸? 이런 고양이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각각의 어떤 캐릭터를 그려가지고 작업의 어떤 내러티브를 짜고 그것을 어느 캐릭터에 가지고 올 것인지 그동안 많이 수집했던 작업들을 뭐 자르거나 붙이거나 그리고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 벡터로 만들어서 이제 확장성을 가지게 결합한다든지 해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스케치를 활용한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이제 스케치를 하고 실제로 다양한 어떤 이런 포스터를 만드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작업은 지금 보시면 아까 지나갔던 것 중에 요 베이비 스탬프 포스터라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 이제 어쩔지 보시겠지만 이 베이비 스탬프 요 작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네덜란드에서 이런 일이 있대요. 아기가 뭐 생일이 됐으면 나라에서 미리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가 지금 뭐 벌스데이다 또는 생년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것들은 어린 나이까지는 좀 이렇게 나라에서 우표를 줘서 축하를 해주는 것 같은데 어떤 TNT라고 해서 네덜란드 우정부 우체국에서 때마침 크리스마스 전까지 그때 유로화로 뭔가 단위가 뭐 바뀌면서 지금 보시면 여기 44센트인가 유로라고 하겠죠. 하여튼 요 가격 표시가 좀 바뀌어가지고 다시 우표를 리뉴얼해야 됐나 봐요. 그래서 우표를 어차피 새로 리뉴얼할 겸 숫자만 바꾸지 말고 디자인도 좀 바꿔보자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르먼한테 이제 우정부에서 우체국에서 좀 아기의 생일을 기념하는 어떤 포스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포스터는 되게 작은 매체인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포스터를 디자인한다는 거는 그 나라에서 정말 실력을 인정받거나 되게 디자인 캐리어에서도 정말 중요한 어떤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하먼도 흔쾌히 이걸 수락을 했고요. 아마 지금 보신 이 작업이 최종 과정은 아닌데 그 중에 시안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작업 과정을 지금 한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쭉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베이비 스탬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작업이 2008년도에 됐죠, 그렇죠? 2008년도에 됐고 두 가지 컬러 이제 실크 스크린 방식으로 작업되는 것 같습니다. 120g 되게 디테일하게 다 쓰죠, 그렇죠? 그래서 하면은 모든 작업을 아주 철저하게 아카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의 이런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먼 작업 잘 보시면 지금 형태는 똑같은데 실크 스크린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색깔만 다르게 칠해가지고 두 가지 버전의 이런 디자인을 아주 유연하게 찍어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얘네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그 히스토리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모니 그 우체국에서 TNT 네덜란드 우체국에서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지금 보시면 그쵸 유로화가 0.49에서 0.44로 바뀜에 따라서 2006년도에 이제 스탬프를 인용을 하게 됐고요. 그 와중에 이제 하모니 이제 수락하면서 크리스마스 전까지 뭔가 만들어야 돼서 그 당시 되게 그 짧았나 봐요 일정이. 그렇지만 되게 익스트림리 쇼트라고 하죠. 엄청나게 일정이 짧았지만 승낙을 하고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하모니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아까 봤던 스케치처럼 바로 시작하지 않고 자기한테 어떤 이 프로젝트에 영감을 주는 것들을 모읍니다. 특히 재밌는 거는 자기 스스로 그림만 그리진 않고 스케치만 하진 않고 기존의 어떤 디자이너의 선배들이나 다른 어떤 뭐 애니메이션 또 캐릭터 이런 다른 분야에서도 만약 내가 어떤 악이라는 주제로 뭔가 접근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런 소스들을 많이 이렇게 모으는 걸 하는 것 같아요. 왼쪽에 보시면 이 마돌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허브 루바린이라는 사람이죠. 그 허브 루바린의 작업인데 마돌 앤 차이드라고 디자인에서 아주 되게 유명한 로고 타입이죠. 그쵸? 요거 보시면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허브 루바린이라는 사람입니다. 허브 루바린은 상당히 전설적인 그 레터링 또 디자이너고 타이포그래퍼고요. 이 사람이 했던 그 작업 중에 우리가 뭐 잘 아는 거는 뭐 에로스라는 잡지 또는 어퍼 앤 로우 케이스인가? 예, 그 타이포그래피 잡지도 만들었고 되게 그 당시 엄청난 70년대 그 정말 전 휩쓸었던 미국의 디자이너입니다. 이 사람 작업 중에 여기 지금 보시면 그 Mother and Child라는 작업 보시죠. 그래서 여기 이런 작업들 특히 패밀리 보시면 아이자 보면 어때요? 마치 어린애의 아버지 뭐 어머니 이런 식의 어떤 방법으로 치안이 난다거나 글자를 가지고 상당히 글자와 이미지를 결합한 레터링 방식의 작업들을 워낙 뛰어나게 했습니다. 특히 이 하모니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 차일드 부분인데 여기 차일드의 앰퍼샌드라고 하는 이 엔드 부분에 차일드가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되게 재밌죠, 그렇죠? 그래서 mother and child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어머니 어떤 품 안에 안고 있는 아기처럼 형상화해서 기가 막히게 형태를 만듭니다, 그렇죠? 이런 방식들이 이제 하몬한테는 어떤 자극을 줬고요. 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바르바파판가 여기 이 캐릭터를 보면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아기가 지금 주제니까 아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걸 찾다 보니까 그런 로고 외에도 우리가 뭐 또 알 수 있는 그죠? 이런 어떤 캐릭터들 그죠? 바바파파라는 이런 어떤 되게 저도 예전에 이런 캐릭터를 본 것 같은데 이런 캐릭터들의 어떤 TV 애니메이션 또는 캐릭터들을 이제 또 서치를 하는 겁니다. 아기가 어떤 걸 좋아할지 그런 관점에서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또 스케치를 해본다던가. 자, 이런 과정 중에 이제 하모니 어떤 결정을 난 첫 번째는 이제 이 우표를 만들 때 어떤 서체를 하나를 결정을 할 때 여기 지금 아까 봤던 그 뭐죠? 바바파파라는 요 로고 타입에서 좀 어떤 영향을 받아서 서체를 이제 VAG 라운디드라는 폰트를 고르게 됩니다. 되게 재밌게도 하면 서체를 고를 때도 뭔가 어떤 자의적으로 고르기보다는 어떤 주제에서 또는 그 자기가 찾은 어떤 소스나 어떤 이미지에서 어떤 하나의 단서를 얻어가지고 발견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부분 타입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런 타입들은 여러분들 혹시 그 마이폰트라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웬만한 어떤 서체들은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VAG 라운디드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게 쳐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로 그죠? 없었나? VAG 라운디드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쳐보면 여기 있네요. 그쵸? 이렇게 서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지금 서체를 아까 그 파파파파인가? 아니, 그 캐릭터의 어떤 뉘앙스와 어울리는 그런 코노테이션이라고 부르죠. 그쵸? 그런 뉘앙스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런 라운드된 서체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체를 이런 식의 걸로 하겠다라는 것들을 정하고 실제로 이런 어떤 바바 파파의 캐릭터의 어떤 형태 모양이나 또 마더 앤 패밀리 갖고 있는 이런 지금 앰퍼샌더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 두 가지 역량을 결합을 해서 아주 적절하게 자기만의 어떤 방식으로 형태를 결합해서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듭니다. 되게 귀엽죠, 그쵸? 지금 보시면 하모니 이제 VAG 앰퍼샌드라는 걸 해서 그 VAG 라운드라는 요 서체에
이 앰프라는 마크를 앰퍼센트라는 마크를 한번 활용해 보고 싶었대요, 예전부터. 그래서 이번에 그 기회가 됐으니까 마치 여기 아까 그죠? 여기 그 허브 루발이 만들었던 마더 앤 차일드의 요런 어떤 아이디어를 흉내내서 자기도 앰퍼센트 여기 보시면 여기 앰퍼센트인데 앰퍼센트를 활용한 어떤 형태를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몬 진짜 앰퍼센트를 샌드를 이용해서 아기 캐릭터를 이렇게 그려봤고요. 실제로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어떤 형태들 배열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어, 그 소스와 어떤 이야기를 결합을 해서 자기만의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찾다 보니까 그 보통 이제 아이들이 많이 하는 활동 중에 그 터미토브인가 이런 어떤 욕조 같은 건가 여기 보면 이게 앉아 있네 그쵸 이런 어떤 이미지도 찾게 돼서 실제로 그냥 놔두지 않고 그런 아기 형태의 욕조의 어떤 앉아 있는 그런 모양도 한번 스케치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자기가 또 형태를 자꾸 디벨롭 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방식의 어떤 것들이 이제 아까 그 여기 보시면 허브 루바린이 만들었던 그 아기의 요 표현, 요런 표현과 넘어갔는데 여기 아기의 요런 표현과 지금 보시면 그 하몬의 어떤 방식이 원리는 비슷하지만 전혀 해석이 다르죠. 그렇죠? 자기만의 이렇게 더 훨씬 하몬은 귀엽고 또 캐릭터성이 강하게 표현을 잘 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표현해서 이게 약간 최종 마지막 결과물 1차 시안 같은데 네덜란드 적혀 있고 여기 이제 앰퍼센트 마크로 되어 있는 아기가 이렇게 웃고 있고 여기 어떤 튜브에 앉아져 있는 그런 모양으로 마치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 어떤 귀여운 아기를 그렸는데요. 되게 아쉽게도 이 TNT 측에서 이런 말을 해버려요. TNT Post Communication people say that 그래서 forget it, this baby looks too alie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외계인처럼 생겼어라고 해서 좀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시한 탈락이 되고 다시 또 2차 시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안이 탈락되고 2차 시안으로 또 서치를 또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한국이랑 똑같아요, 그죠? 디자인은 시안을 많이 이제 거절당하게 되는데 두 번째 시안에서는 이제 뉴 리서치라고 해서 이제 하모니 그러면 이제 그런 소스 말고 그러면 새롭게 어떤 태어나는 아기들을 위해서 한번 또 다른 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아기와 관련된 어떤 다른 이미지 중에 이렇게 새와 같이 있는 그런 동화책 어떤 것도 구하게 되고 미피 여 캐릭터 있죠? 미피 옆에 있는 이런 어떤 항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새가 있는 그런 캐릭터도 찾아보게 되고 또 재패니즈 스테이셔너리 브랜드라고 하네요. 그렇죠? 일본에 있는 어떤 문구류에 있는 캐릭터들까지 다 분류를 해가지고 다른 어떤 소스들을 다시 또 한번 재결합을 해보는 거야. 모아보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모니 좀 다른 방식을 선회를 했던 게 일단은 그 서체도 아까 VAG 라운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그 서체를 좀 바꿔가지고 약간 이 누들 스크립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마치 누들처럼 우리가 이제 그 손으로 쓴 듯한 이러한 더 큐트하고 부드러운 서체로 좀 전향 바꾸게 되고 그리고 아까는 이제 아기 혼자만 그렸는데 아기와 그 친구들이랑 어떤 컨셉아에 아기 외 옆에 이제 있을 수 있는 캐릭터들을 이제 기존에 있던 이런 미피나 다른 동화책에서의 어떤 캐릭터를 근거로 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벡터로 깔끔하게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는 팬더가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항새 같은 게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이게 좀 더 저도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더 귀엽게 중간에 아기가 있으면서 네덜란드라고 해서 되게 귀엽게 이렇게 그 포스터를 우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요 아기의 요 형태가 정말 아까보다 훨씬 더 전 디벨롭된 것 같은데요. 요 아기의 형태는 사실 하모니 그린 게 아니라 여기 쭉 보시면 되게 재밌죠, 그쵸? 큐피라는 요 마요네즈에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사실 이 큐피는 여러분들 일본 여행 가시면 한 번쯤 뭐 요시노야나 다른 어떤 식당에서 한 번씩 이제 쓰게 되는데 이 마요네즈의 어떤 상품이었어요. 근데 이 큐피라는 거는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어, 그 위키피디아에서 이 큐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 캐릭터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큐피 마요네즈에서 온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여기 그 로즈 오닐이라는 그 과거에 어떤 그림 그리셨던 어떤 여성 어떤 아티스트 분의 어떤 그림을 활용을 해서 처음에 태초로 태어났던 그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제이 오닐이란 그 사람이 광고에 1915년 정도에 이런 식으로 이 캐릭터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젤리나 아이스크림을 파는 이런 어떤
그런 그 음식에 관련된 어떤 광고에 요 보시는 캐릭터 있죠? 요 캐릭터가 이제 큐피의 시초가 되는데 요 그림을 이제 그리면서 유명해졌나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려지게 됐고 이게 워낙 그 당시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1912년도부터 벌써 100년 넘었죠, 그렇죠? 어떤 최장수 어떤 캐릭터 같은데 이렇게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이 캐릭터가 활용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죠? 여기 봤던 요 그 큐피 마요네즈에서 이제 패키지에서 나왔던 거고요. 사실 그 캐릭터가 이제 많이 이제 디벨롭템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요런 캐릭터들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그 뭐죠? 캐릭터죠, 그렇죠? 그래서 요 큐피 마요네즈에 있는 요 캐릭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하먼 림블로가 이런 식의 어떤 캐릭터를 자기의 또 우표의 어떤 형태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따라했다기보다는 이제 자기만의 그런 스타일로 더 단순화시키고 소스를 가지고 와서 재결합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시안에서는 조금 더 이제 아기와 친구라는 컨셉으로 좀 컨셉을 바꿔서 진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그래픽 디자이너보다 훨씬 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그런 방식들이 훨씬 일러스트레이션에 가깝게 작업을 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어떤 작업이 된 상태에서 이제 레이아웃을 좀 구성을 하면서 형태가 조금씩 아까 봤던 요 우표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이제 기본적인 그 글자가 더 라운드로 돼서 네덜란드라는 그 폰트가 누들 스크립트에서 가지고 왔고 아기가 이번에 조금 약간 좀 더 다양하게 바뀌었는데 아기가 그 머리가 생겼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더 형태가 가미되면서 모양이 조금 더 색깔이 컬러풀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돼서 어찌됐든 이거를 이제 보내줬지만 아직도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시안마저도. 왜냐면 여기 보시면 레드 온 블루 베이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레드란 색깔이 좀 레드란 데에서 좀 별로 이렇게 호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쵸? 아기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해 버리니까 좀 위어드한 것 같아요. 좀 계기하고 이상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좀 더 다른 또 시안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안을 보시면 이제 아까 그 방식에서 이제 다시 좀 돌아가서 중간에 이제 어린아이가 있고 왼쪽에 이렇게 향세 있는 걸 없애고 다시 오른쪽에 팬더 그리고 왼쪽에 팬더 오른쪽에 향세 이런 식으로 하되 글자와 색깔을 배경색을 좀 넣어가지고 좀 더 구분이 되게 디벨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그 암스테르담에 있는 그 다운타운 즉 시내 슈퍼마켓에서 이런 어떤 캐릭터를 진짜 봤나 봐요. 그쵸? 그래서 한번이 보면 실제로 자기가 막 그 논리적인 작업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어디서 영감을 받거나 실제 일상생활에서 봤던 이미지들을 주제만 맞다면 차용해 오거나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해서 되게 좀 시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좀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그래픽을 만들어내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아기가 되게 다양한 버전으로 디벨롭 됐는데 너무 재밌지 않나요? 뭐 이렇게 우는 아기, 웃는 아기, 뭐 또 뭐 스마일 하는 아기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아기의 캐릭터를 계속 디벨롭 하면서 그, 그 0.44 유로라고 하죠. 아주 적은 값이 우표지만 그 우표의 어떤 매력을 그 작은 케이스 안에 표현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여기 구름까지 이제 더 표현, 이제 더 애드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 Clouds Followed from the 유사쿠 카메쿠라 돼 있죠. 이 카메쿠라 유사쿠는 일본의 되게 유명한 그 디자이너인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 카메쿠라 유사쿠라는 일본 디자인의 그 구름을 표현하는 방법들도 차용해 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하먼은 나는 다 베낍니다 라는 거를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작업 과정을 거의 100%다 공개하고 그 과정에 어떤 오해 소지가 없이 나는 그걸 진짜 샘플링했다를 철저하게 그 출처를 밝혀요. 그래서 그냥 뭐 베낀다기보다는 출처를 밝혀서 자기 어떤 스타일로 활용해 쓰기 때문에 또 모방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샘플링, 다양한 어떤 소스를 모아서 재결합해서 당당하게 좀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렇게 됐네요. 그쵸? 이제 왼쪽에 팬더 있고, 오른쪽에 이제 항세가 있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아기가 있으면서, 네덜란드! 이렇게 뭔가 표현이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뭔가 만들어졌고, 아무래도 이제 빨간색의 어떤 그 후유증이 있어서 색깔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이제 시안이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색깔은 배경에만 넣은 다음에, 그쵸? 알록달록하게 배경에 넣은 다음에, 이렇게 완성을 해서 세 번째 시안을 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아마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임시적으로 쓴 것 같은데, 이제 프로포즈가 네 번째까지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었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 After the Christmas Break,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난 다음에 전화를 또 받았대요. 그래서 그 마케팅 팀에서 아직까지 좀 확신이 없다, 그 디자인에. 아까 세 번째 시간까지도,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Could you make it another proposal라고 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제안을 좀 해줄 수 없느냐라고 또 하게 되죠, 그쵸? 와, 이게 또 제가 하모니였으면 아마 이제 또 열받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모는 또 네 번째 시안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샘플링을 모으게 되는데, 자, 한번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보다 훨씬 좀 something more organic, 그래서 좀 더 유기적이고 훨씬 더 어떤 그런 귀여운 뭔가를 만들어 보자고 했고, 아까 이제 아기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어떤 큐트 베어라고 해서 좀 귀여운 어떤 아기 곰이 있는 어떤 이미지를 찾다가 실제로 그 슈퍼마켓의 어떤 그 문에 그 도쿄에서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자기가 예전에 도쿄 여행 가면서 찍었던 수많은 이미지 중에 그런 어떤 아기가 있고 누워있는 이런 귀여운 그림 하나를 이제 뭐 찾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스타트 포인트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먼은 보면 실제로 도쿄도 많이 여행 오고 뭐 아시안 쪽도 많이 가는데 엄청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언제든 쓸 수 있게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쓰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도쿄에 있던 하나의 캐릭터를 또 가지고 와서, 자, 이번에는 크루아상이라는 폰트를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유기적인 형태의 어떤 곰과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런 큐트한 느낌의 어떤 이미지에서 스타트를 하게 되고, 서체도 거기에 어울리게 좀 더 아까와 같은 뭐 VH 라운디나 폰트나 아니면 누들 스크립트보다는 좀 크루아상 폰트 같이 조금 더 어때요? 약간 유기적이지만 마치 그 크루아상 빵처럼 생긴 이런 어떤 좀 이렇게 좀 약간 재밌는 형태의 모양을 폰트로 또 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아기가 이제 있지만 그 아기가 약간 그 곰이랑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방식으로 좀 더 자기만의 스스로 해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귀엽죠, 그렇죠? 아기가 훨씬 더 좀 더 머리가 자라고 조금 더 이제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에어리언 단계에서 좀 진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곰을 깔았네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제 아기가 아주 검은색으로 나와 있고 뒤에 이제 흐릿하게 곰이 있는데, 아마 색깔을 두 가지를 쓸 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어떤 분판하는 스킬을 보면 이미 머릿속에 이제 실크 스크린 해봤던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알기 때문에 색깔 이미 이렇게 나눠서 쓰겠다는 걸 감안하고 이 투 컬러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나왔네요. 드디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라는 어떤 표현이 너무 귀엽죠, 그렇죠? 여기 지금 네덜란드 보시면 여기 애플을 의미하는 요 A에 지금 이렇게 애벌레가 스마일하고 웃고 있고요. 그 D라는 거에는 달팽이가 이렇게 볼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풍뎅이 뭐 이렇게 무당벌레, 그럼 뭐 뭐죠? 이거 벌, 고양이, 뭐 생쥐 이런 게 다 옆에 친구처럼 나와 있고요. 아기가 되게 그 곰 옆에 재밌게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자고 있는 그런 거를 두 가지 컬러로 훨씬 더 아까처럼 좀 이렇게 이제, 아기는 새빨간 건 이제 쓰지 않네요, 그쵸? 한번 크게 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는 파란색, 곰은 빨간색으로 해서 마젠타 이렇게 핑크색으로 해서 좀 더 컬러풀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딱 냈는데, 어, 아이고 되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마지막에 결정권자가 그냥 커런트 스탬프라고 하네요. 그냥 현재 뭐 스탬프를 쓰자. 결국에는 바뀌지 않았나 봐요. 뭐 자세한 스토리는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하모니 우표 디자인 기행기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시간이 한 10분 이상 얘기했지만 그 우표 하나 디자인하는 동안 어때 되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머는 자기 작업을 철저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그 형태를 가지고 왔는지를 다 공개도 하고요. 실제로 그 이미지를 어떤 우리가 많이 하듯이 뭐 핀터레스트 찾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여행 가면서 찍거나 어떤 자기가 슈퍼마켓에서 사 먹었던 어떤 스낵 포장지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집에 계속 아카이브를 해놔요. 나중에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함원 작업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상도 찾아볼 테니까요. 한번 어떤 식으로 아카이빙해서 실제로 이런 작은 단위 우표 말고도 포스터나 아니면 다른 공간 디자인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또 다음 회에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원의 작업을 한번 봤습니다. 그쵸? 요 큐피라는 어떤 캐릭터도 보게 됐고, 지금 보시면 요 지금 우표도 지금 보게 됐는데요. 이 작은 하나의 우표지만 이제 함원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만들 때 그냥 막 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해서 더하고 모아서 자기만의 어떠한 주제에 맞게 이제 선별해서 재결합해서 쓰거나 재배치해서 쓴다. 이게 아마 함원의 어떤 독특한 어떤 작업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하먼 림버거가 과연 어떻게 작업을 모아서 형태를 만드는지를 작은 하나의 예를 통해서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걸 바탕으로 실제로 아까 말했듯이 포스터와 다른 어떤 공간 디자인에 어떻게 확장해서 쓰는지를 보면서 이미지를 만드는, 즉 이번 시간부터 이제 이미지 메이킹, 어떻게 디자이너는 어떻게 형태를 만드는가라는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